어, 캡스톤 디자인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주차가 되었고요. 캡스톤 디자인 과목에 대해서 온라인 강좌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 학기에 요망하는 수준이 지금 각 10개 팀으로 구성되어서 각 팀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의처럼 강의 안을 만들어서 강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팀별 과제이기 때문에 팀을 어떻게 구성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숙제가 되는 것이죠. 보통 개강을 하고 나서 약 2주 정도 시간이 흐르면 수강 정정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강 인원이 확정되고 난 후에 그 인원을 대상으로 조를 편성하게 되면은 조를 편성하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캡스톤 디자인처럼 이렇게 팀별로 운영하는 데는 평가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팀으로 구성되어서 모두 다 열심히 하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 중에는 일부는 좀 열심히 하는 학우들이 있을 것이고 또 몇 명은 그에 비해서 좀 더 열심히 하지 않는 학우들이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자기가 열심히 한 것만큼 학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다소 불평이나 불만이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팀별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같은 구성원들끼리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죠. 강의 초반에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렸듯이 그것도 팀원들의 몫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와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조금 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팀원들이 열심히 했을 때 자기가 했던 노력보다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개별적인 평가에는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되지만 이런 팀별 평가에는 나의 열심히 한 노력의 흔적과 동료들의 힘이 같이 작용하여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떤 평가가 그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 팀으로 구성되어서 종강을 앞두고 모든 팀들이 목표했던 결과물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한 팀은 제출하지 않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초창기에 서로 간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해진 팀원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과제를 선정하고 임무를 분담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했던 것이죠. 사실 캡스톤 디자인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일반적인 강의하고는 다소 틀립니다.
대부분의 강의는 교수님과 같은 교수자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지식을 알려주거나 또는 과제를 부여하거나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끌어가는 상황이었다면 캡스톤 디자인은 완전히 여러분들의 선택과 우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끌어가는 형태의 강좌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시제품을 만들거나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비용을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 재료비라든가 공정에 필요한 비용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곤 하는데 이런 강좌는 상당히 우리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강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총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는 이런 차량용 방향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그래서 순찰차 같은 경우에 이런 방향제를 차량용 송풍구에 꽂아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경찰 홍보용 그 푸들 부순이도 나오고 또 여기서 방향제가 방향제 발라기 때문에 차내에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든 저는 2조입니다. 2조. 그리고 이런 차량용 디퓨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경찰 마크를 붙여가지고 이런 차량용 디퓨저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요망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좀 그럴싸한 것들을 좀 기획하고 좀 만들었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작은 아이디어들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원 중에서 수강 정정이 끝나고 다시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적은 조들은 좀 빼어버렸죠. 그런 조가 3조가 없고 10조가 없습니다. 4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도 마블을 아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블 게임을 하는데 카드 퀴즈도 만들고 해서 이게 상자도 만들고 보드판 그리고 법률 관련 퀴즈 카드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마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규모는 아주 크기가 제법 크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퀴즈를 낼 수 있는 이런 문제와 해답지 이런 것들도 다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순서가 뒤바뀌면은 다시 좀 찾아야 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렇게 아주 만들어서 지갑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카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이런 또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면 뭐 상금을 주고 뭐 이런 또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걸리면 뭐 원칙금을 내시오 이런 내용들의 카드가 되겠고, 이거는 뭐 점수가 될 수도 있고 뭐 화폐에다 될 수 있고, 이런 이제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이제 상금에 해당되는 것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용할 수 있도록 주사위와 말판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온 퀴즈에 대한 이런 해설집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관련된 학습 효과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좀 마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4주에서는 마블 게임을 만들고요. 5조에서는 부산경찰 홍보 다이어리를 만들었는데, 부산경찰과 관련된 내용들을 군데군데 뭐 로고도 넣고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도 넣고 해서 이런 다이어리를 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부산경찰청에서 좀 구입해서 좀 사용해 줘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제작 단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주에서 이렇게 제목은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증진을 위한 부산경찰 관련 정보 전달 및 홍보를 위한 다이어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이어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6조에서는 가야 일동 기갓길 안심 지도라는 이런 팜플렛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야 일동의 좀 지도를 그려서 어느 쪽이 좀 편안한 지역인지, 어느 쪽에 가면 CCTV가 있고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이런 지도를 만들었고,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 정보 또는 실종을 대비한 예방 수칙, 그리고 필요한 안전기관 정보라 해서 치안센터, 지구대, 행정복지센터, 119 안전센터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이런 기갓길 안심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7조는 교통안전 방향제를 만들었습니다. 방향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도 차량용 송풍구라든가 이런데 비치하면서 안전도 고려하고 차량 내에 향기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제와 관련된 이런 시제품을 만든 팀들이 두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조인 경우에는 스터디 플래너라고 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제 계획을 쭉 짜서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어떤 과목이 있고 어떻게 공부했을 때 뭐 어디가 좀 뭐 출제가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 분석해서 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서 공부할 분량을 어떻게 하도록 좀 이렇게 자기가 꾸준히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대로 하면은
아마 좋겠죠. 근데 계획 세우는데도 많은 시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시간별로 이렇게 딱 시간 정해놔서 공부를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은 쉽게 얘기해서 양적인 방법, 질적인 방법 이렇게요. 오늘 내가 몇 시간 공부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오늘 내가 주어진 내가 공부할 교재를 뭐 10페이지를 보겠다, 20페이지를 보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시간을 이렇게 좀 분배를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스터디 플래너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뭐 수첩이죠, 수첩. 그 다음에 구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를 만들었냐 하면은 노인들을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동화책을 만들었습니다. 동화책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동화책은 뭐 다른 목적으로 제출했다가 다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해서 일단 가져갔습니다. 다 일을 보고 다시 완성품을 저희한테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제법 노인들을 위한 이런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별주부전이라는 그 동화를 좀 어떻게 보면 참고를 했죠. 거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토끼 또는 거북이, 이런 용왕, 이런 등장 인물들과 같이 보이스피싱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동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재주가 있으면 하겠지만 없으면은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좀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작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1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에코백을 만들었습니다. 에코백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경찰 홍보도 하고 또 응급 상황에서 인공호흡을 하고 이런 구조 요청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에코백에 새겨 넣었습니다. 어떤 위급 상황이 되면은 좀 당황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공호흡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죠. 그리고 12조 같은 경우에는 아동 범죄 문구, 키링, 그리고 배지 이런 것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지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배지가 있는데 아이들의 미소를 찾아주세요 하고, 그것도 이제 키링으로 아이들 모습들을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좀 시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상당히 그래도 이 정도 한 것에 대해서 굳이 평가를 하자면은 해가 갈수록 좀 조금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을 작년에 이런 제품을 했었다라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걸 보고 나서 작년에 한 거랑 너무 똑같으면은 모방을 했을 수도 있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너무 똑같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또 제3자가 뭐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제 장난이 있고 뭐 뺏기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팀들은 약간 좀 변화를 주어서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캡스톤 디자인과 관련된 과제들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보면은 뭐 몇 가지를 보면은요. 경도마블이라는 것은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쌓이면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은 좀 어렵고 딱딱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했는데 마블 게임처럼 주사위 놀이처럼 게임처럼 접근하면은 좀 편하게 법률적인 지식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보드 게임을 만들었다고 보고서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초록, 빨강, 노랑, 보라 이렇게 그 보드판을 제작을 하였네요. 그리고 이거는 콘티는 이 팀원들이 하고 외주업체의 디자인을 맡겼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코인이라고 하는 이걸 갖다 이제 주고받으면서 게임을 하는데 이것도 다 제작을 맡긴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좀 법률적 지식들은 교통 분야, 형법, 형사소송법 분야, 민법, 민사소송법 분야, 또 수문법률 분야 이렇게 좀 구분하여 퀴즈를 만들었고 그래서 한 영역별로 퀴즈를 30문항씩 만들었고 퀴즈에 대한 해설집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게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뭐 필요한가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하는 그 말 이래 그 마블 게임을 하면서 출발점에서 결승점까지 가는 말을 만들고 이 박스도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4죄 아주 크게 만들었지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그래서 황금 열쇠 칸도 만들었고 또 위치장 구역 또 도둑 기지 구역 횡단보도 구역 이렇게 이제 만들었네요. 코인은 도둑팀 코인, 경찰팀 코인 이렇게 코인을 만들었네요. 이 아까 뭐 다이아몬드처럼 보였던 것이 이게 도둑팀 코인으로 제작된 듯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명에서 4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게임이고요. 참가자는 30코인씩 가지고 시작합니다.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수만큼 말을 이동하고 도착한 구역에 해당하는 색깔의 카드를 뽑는다. 여긴 퀴즈가 적혀있죠. 이때 치안 지역의 경찰팀이 도착한 경우에는 기본 카드를 뽑고 기본 카드는 좀 문제가 쉬운 문제를 적어놨네요. 난이도가 하고 도둑팀이 도착한 경우에는 별이 그려진 카드를 뽑는다. 도둑팀이 도착한 경우에는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들로 구성되었네요.
반대로 우범 지역의 도둑팀이 도착한 경우에는 기본 카드를 뽑고 경찰팀이 도착한 경우에는 별이 그려진 카드를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가면은 이제 편하다는 거죠. 치안 지역에 경찰팀이 가면 난이도가 편하고 도둑팀이 우범 지역에 가면은 편한 카드를 뽑고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네요. 뽑은 퀴즈의 내용은 상대팀이 읽어주고 퀴즈를 맞히면 코인을 3개를 더 받고 틀리면은 코인을 2개를 잃도록 이렇게 게임 규칙을 정했네요. 황금 열쇠 구역에 도착하면 황금 열쇠를 뽑아서 카드 내용대로 이용하면 된다. 그래서 뭐를 더 보너스를 준다 그러면 받으면 되고 이렇게 황금 열쇠 구역에는 그렇게 진 대로 시킨 대로 하면 되고요. 카드 내용대로 횡단보도 구역은 빨간불로 시작할 빨간불, 파란불로 반복해서 변경되는데 빨간불일 때 지나가면 무단 횡단으로 간절 4코인을 신호등 그림 위에 지불하고 이 코인이 파란불일 때 지나간 말이 지나간 말이 이것을 이 코인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바퀴를 완주하고 다시 출발 구역을 지날 경우 코인을 2개를 얻도록 하고 이거의 승리 조건은 공고에 있는 자기 팀의 코인 200개를 모두 얻은 경우 상대 팀의 코인을 모두 잃은 경우 아니면 각 팀의 말이 4바퀴를 돌아 출발 지점에 도착했을 때 팀별로 코인 합산해 코인을 더 많이 가진 팀이 승리한다. 게임 규칙도 막상 해보면 또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제법 만만치 않은 이런 규칙입니다. 이게 이제 2주의 내용이었고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